대기업 임원, 퇴직 후 깨달은 냉혹한 현실. 인맥은 권력과 함께 사라진다.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퇴직 후 몇 달 만에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건 어색한 침묵과 형식적인 인사였다. 한때 형님, 동생하며 격에 없이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김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혹시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 좀. 멋쩍게 본론을 꺼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마치 마법처럼 사라져버렸다. 마치 내 가치는 오로지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내가 퇴직 후 깨달은 냉혹한 현실이다. 인맥은 권력과 함께 사라진다. 씁쓸한 깨달음 1. 내 가치는 직함이었나. 사례 1. 골프장 예약. 퇴직 전에는 주말마다 골프장 예약이 꽉 찼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예약이 텅텅 비었다. 전에는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예약이 가능했던 골프장들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마치 내가 의리된 기분이었다. 사례 2. 동창회.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둘러싸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오히려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마치 내가 왕따가 된 기분이었다. 사례 3. 자녀 결혼식. 자녀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전에는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로 북적였던 결혼식장이 이제는 썰렁했다. 마치 내가 찬밥 신세가 된 기분이었다. 냉혹한 현실. 이 끊어진 연결고리, 재취업의 높은 벽.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수많은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매일 뿐이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경력은 화려하지만 우리 회사와 맞지 않습니다. 연봉이 너무 높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었고 높은 연봉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 그래, 남은 인맥을 활용해보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옛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회사도 구조 조정 중이라.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더 잔인한 현실. 나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 혹시 경력과 무관한 일도 괜찮으신가요? 결국 헤드헌터에게까지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제안받은 일자리는 경비, 택배 배달, 청소 등 내 경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들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과 좌절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생활비는 벌어야 했고 자존심은 사치였다. 그래, 이 또한 삶의 한 부분이겠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몸은 힘들었고 마음은 더 힘들었다. 퇴직 후 홀로 썩이 진정한 가치 찾기. 인맥은 영원하지 않다.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있다. 퇴직 후 겪은 냉혹한 현실은 나에게 씁쓸한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다. 퇴직 후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비록 퇴직 후 냉혹한 현실을 마주했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퇴직 후 씁쓸한 깨달음. 내 가치는 직함이었나?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과 대면대면한 반응.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퇴직 전에는 항상 밝은 미소와 함께 나를 반겼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혹시 내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걸까? 이런 경험 퇴직 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대기업 임원으로 오랜 시간 일하다 퇴직 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퇴직과 동시에 마치 마법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내 가치는 오로지 대기업 임원이라는 직함에서 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씁쓸한 깨달음입니다. 내 가치는 직함이었나? 사례 1 골프장 예약 마이너스 텅 빈 주말. 김 부장님, 주말에 골프 한 게임 어떠세요? 퇴직 전에는 이런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내가 전화 한 통이면 예약이 가능했던 골프장들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마치 내가 의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예전에는 골프장 예약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 행사 등에도 항상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초대 전화는커녕 안부 전화조차 뜸해졌습니다. 마치 내가 사회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례 2 동창회 마이너스 낯선 사람들. 김 부장.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를 둘러싸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왕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예전에는 동창회에서 항상 주목받고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조차 드물었습니다. 마치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례 3 자녀 결혼식 마이너스 썰렁한 빈자리.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 때문에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요. 자녀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회사 동료, 거래처 사람들로 북적였던 결혼식장이 이제는 썰렁했습니다. 마치 내가 찬밥 신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뭐 부끄러운 일 했나? 예전에는 자녀 결혼식이 마치 내 인맥 잔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축하해주는 사람보다 빈자리가 더 많았습니다. 마치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퇴직 후 깨달음 진정한 관계의 의미. 이러한 경험들은 퇴직 후 우리가 겪는 관계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퇴직 전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우리의 직함과 권력에 이끌려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퇴직 후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관계는 이해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직함이나 권력이 사라져도 변치 않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입니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 후 겪는 씁쓸한 깨달음은 분명 힘든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직함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고 진정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직함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퇴직 후 겪는 혼란과 좌절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직함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쌓아온 경험, 당신이 가진 능력, 그리고 당신의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당신만의 새로운 삶을 펼쳐나갈 때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